최근 넷플릭스 공식 집계 페이지를 열어본 전 세계 이용자들은 이런 화면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TV쇼 부문 1위, 한국 예능 흑백요리사 2, 영화 부문 1위, 한국 SF 재난영화 대홍수. 이 화면이 무려 2주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권 작품까지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한국 영화 대홍수가 2주 연속 전 세계 1위를 찍고 있고, 한국 예능,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순위 탑10 안에 들락날락하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켜면 한국 컨텐츠밖에 안 보이네? 이쯤 되면 넷플릭스가 아니라 거의 K플릭스 아닌가? 한국이 다 해먹네? 해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흑백요리사2는 지난주 47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시청수라는 건 전체 시청시간을 작품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흑백요리사2를 끝까지 정주행한 사람이 최소 수백만 단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즌2는 공개 첫 주부터 1위를 찍더니 그 기세에 이어 2주 연속 정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국가별 성적을 쪼개서 보면 더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아시아 4개국에서 1위, 인도네시아, UAE 등 총 16개국에서 탑10에 진입. 이제 한국 예능은 한국인들만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넘어 중동까지 즐기는 글로벌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흑백요리사의 인기는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솔직히 이런 토너먼트 형식의 요리 프로그램은 한국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도 세계 시청자들이 흑백요리사에 매료되게 된 건 바로 컨셉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미슐랭 셰프, 스타셰프와 같은 백수저와 실력은 미쳤는데 기회가 없어 빛이 보지 못한 흑수저 셰프들이 대결을 펼친다. 이 포인트가 그동안 다른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컨셉트이다 보니 해외에서도 흔한 맛이 아니라며 열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흑백요리사만의 매력 포인트, 인물들이 가진 서사입니다. 흑백요리사는 다른 해외 요리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각각의 인물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겪어온 서사를 담아내며 한국 시청자들은 물론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흑백요리사 시즌1 때도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1위를 기록하며 한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시즌2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더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예능은 해외에서 더 이상 운 좋게 뜬 특이한 예능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넷플릭스를 켰을 때 항상 상단에 떠있는 기본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쪽에서는 더 대단한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었는데요. 비영어권을 넘어 영어권 포함 꾸준하게 인기몰이 중인 SF 재난영화 대홍수. 넷플릭스 집계에 따르면 대홍수는 2주 연속 비영어권 영화 부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요. 영어권 영화까지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전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공개 첫 주 시청수가 2,790만이었는데 2주차인 지난주의 시청수가 3,310만 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첫 주에 화력을 다 쓰고 둘째 주에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대홍수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입소문을 타고 2주차에 더 많이 보는 이례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53개국에서 1위, 총 92개국에서 탑10에 진입. 여기까지만 보면 완성도가 훌륭하고 평가도 좋고 시청수까지 좋은 완벽한 흥행작인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시청수와 평점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만 봐도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평가 점수가 50점, 관객 점수가 34점. 비평가들의 입장에서는 딱 평범한 중간 점수이고 관객 평가로 보면 별로였다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CG랑 비주얼은 괜찮은데 스토리는 꽤 익숙하고 클리셰 덩어리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긴 했습니다. 2000년대 재난영화에 K-드라마 감정을 섞은 느낌입니다.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보게 되네요.
솔직히 호평보다는 악평에 가까운 평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전 세계 시청 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성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K 컨텐츠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감과 호기심이 그대로 흥행으로 이어진 사례다. 즉, 완성도가 완벽해서 본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새로운 SF 재난 영화라는데 일단 한번 눌러보자 라는 기대와 호기심이 시청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반응을 조금 정리해보면 대체로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호평 쪽 물에 잠긴 도시 비주얼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관 설정도 흥미롭고 김다미 연기는 역시 좋네요. 헐리우드 재난 영화랑 K-드라마 특유의 감정을 섞어놓은 느낌이라 색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혹평 쪽 스토리는 허술하고 구멍도 많지만 어쨌든 끝까지 보게 되긴 했습니다. 명작은 아닌데 그렇다고 재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묘하게 중독적인 카오스 영화 같아요. 결국 정리하자면 대홍수는 평론가가 극찬할 만한 명작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끝까지 보게 되는 재난 영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하게 끌리는 힘이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1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사항을 숫자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영어 TV쇼 1위, 흑백요리사 2주 연속, 비영어 영화 1위, 대홍수 2주 연속, 전체 영화 1위, 여기에 2위, 3위, 6위, 9위 등 상위권 상당수를 한국 드라마가 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해외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채널이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컨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잘 만들어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말하는 한국 드라마를 끊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는 장르를 너무 잘 섞는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난 영화에 가족 드라마를 섞고 요리 예능에 계급 성장 스토리를 섞고 히어로물에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섞습니다. 이런 장르의 혼합은 해외 시청자들에게 새로운데 이해하기 쉽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도 아주 직선적이라고 하는데요. 웃길 때는 화끈하게 웃기고 슬플 때는 끝까지 울린다고 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조금 과하지만 그래서 더 좋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제 K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 컨텐츠에 한번 빠져든 시청자는 새로운 한국 작품이 뜨면 일단 눌러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K 컨텐츠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신뢰와 호기심이 결합된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K 컨텐츠의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자체에 관심과 호감도를 가지게 된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급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18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가는 금액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1인당 소비 금액이 무려 83% 증가했다고 합니다. 컨텐츠 업계가 잘 풀렸을 뿐인데 이게 수출도 증가하고 관광도 증가하고 한국 경제 정번에 영향을 주다니 참 좋죠? 앞으로도 K컬처가 잘 나가서 세계인들의 일상처럼 된다면 우리 경제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톡톡 튀는 컨텐츠로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